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셨을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프라인 5일 과정,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 처음부터 끝까지, 접근부터 물건 찾기, 권리 분석, 입찰까지 모든 것을 12월 5일간 담아봤습니다. 부동산 경매 꿈 부경꾼 박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야외에 나와봤는데요. 왜 나왔냐? 인천에 있는 검단 사거리역인데 이 근처에 금년 7월 20일 정도에 공매가 진행된 물건을 감정가 5억 2,300만 원에 전용 평수로 80평 정도 되는 근린 상가를 3억 2천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과연 그 물건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부경꾼은 왜 이 근처에 있는 근린 상가를 낙찰받았는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아무래도 검단 사거리 지하철역 앞이기 때문에 뭐 사거리 보시면 유동인구도 많아 보이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데 있는 통신사, 아이스크림 전문점, 은행 뭐 아주 잘 보입니다. 자, 바로 이쪽입니다. 사거리에서 쳐다봤을 때 저쪽에 화려하게 보이는 저 건물입니다. 사용감은 있어 보이지만 이 동네에서 유흥을 담당하고 있는 라인에 위치한 저 건물의 8층이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1층에 저희의 목적물 근처에 오니까 1층으로 감자탕집도 있고, 아, 예, 주점도 있네요. 남도술상 주점도 있고요. 정육점도 있고. 자, 이 건물입니다. 새마을 식당도 있습니다. 자, 새마을 식당이 있는 8층이 되겠죠. 건물은 조금 오래돼 보이긴 하는데 들어와 있는 업종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술을 즐기시는 분들 아시죠? 술은 1차에서 끝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2차, 3차 가서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이 건물에 모든 게 다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입구가 매우 화려한데 이번 엘리베이터는 타지 못할 것 같아서 잠시 기다렸다가 저희의 목적물인 8층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8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쪽 공용 부분인데 공용 부분 쪽을 예쁘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내부가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많이 보셨었죠? 제 영상에서 2개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곳은 바로 링코 노래타운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5억 2,300만 원 감정에 낙찰을 3억 2천만 원에 받았는데요. 이곳은 출구 전략 여러 개 중에 하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임차인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왜 여기 들어왔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사장님이십니다. 굉장히 젊으시죠? 뭐 제 젊을 적 모습을 보는 것 같긴 한데 우선은 공사 진행 중인데 네. 어떻게 공사하고 있는지 한번 좀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공사는 지금 24일 날 오픈이긴,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방은 총 11개. 방이 11개예요. 네, 11개 고요. 90평인데 11개가 나왔어요. 네, 저희 11개 나오고 방이 네. 크게 많이 뺐습니다. 작은 방 쪽이 있고, 네. 그리고 장점이 저희가 VIP 방으로 해가지고 네. 2, 3, 4가 VIP 방이 있습니다. 아, 이쪽이 VIP 방이에요? 방에 예. 화장실이 이야, 화장실 좋네요. 이쪽에 화장대하고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 붙겠네요. 네, 화장대하고 액자 이제 인테리어들 다 들어오면은 엄청 깔끔하고 예쁠 겁니다. 아, 지금 아직 공사가 다 안 된 상태여가지고 좀 어수선하긴 한데. 네네. 네. 이런 상태가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은 더 원하거든요. 네. 바뀌어가는 과정을 원하시니까. 테이블도 들어왔고, 오, 테이블 이거 한번 비춰주실까요? 막 빨려 들어가네요. 이게 지하까지 올라 들어간 건가요? 네. 아, 이게 방이 이렇게 생기고 평소에는 조명이 이렇게 꺼지는 거죠? 네. 꺼지고. 좋은데요? 오면서 깜짝 놀란 게 공간 활용을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네. 이쪽 비상구도 하나 있고, 네, 이쪽 VIP. 이쪽도 VIP룸. 네. 똑같이 화장실을 다 갖추고 있네요. 하나씩 갖고 있어요. 굉장히 크고 쾌적하고. 네. 오, 이쪽이 더 포근한데요? 오,
이쪽도 똑같이 VIP 룸이 있고. 이 정도면 몇 분 정도가 즐길 수 있을까요? 최대한 15명 이상까지도 모으고. 아, 15분까지. 그럼 모시면은 15명까지는 더. 아, 네네. 15명. 아. 이렇게 방이 이쪽에 있고, 아, 이쪽은 식당인가 본데요? 네, 주방. 주방입니다. 이쪽은 주방인가 네. 본데요? 네네. 아, 주방. 살짝만 들여다볼까요? 아, 이렇게 해서 저 안쪽까지. 예, 주방 안쪽이 이렇게 돼 있네요. 구조가. 일을 하기에 인원이 적게 들어가게 동선을 잘 잡으셨네요. 자, 그럼 포스기에서 주문을 하면은 이쪽에 창에서 주문이 나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쪽에서 접수를 해서 음식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고. 네. 네. 이거는 뭔가요? 여기는 고객들 흡연 부스로 사용할 거예요. 아, 여기가 흡연 부스예요? 네. 아, 저는 비흡연자라서 제가 모든 걸 다 못 끊었는데 담배는 끊었습니다. 네, 흡연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좀 작은 방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연인분들끼리 오셨을 때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네, 두 명이서 한 4분 정도 들어가시면 좀 재밌게 노실 수 있어요. 아, 네. 아, 이쪽은 방이 좀 크네요. 여기 좀 네, 크고. 이쪽은 방을 좀 크게 받았어요. 와, 전용이 90평인데도 공간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아, 이쪽이 딱 들어오면, 현관에 들어오면 이쪽에 인포가 있고, 인포에서 계산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저 선반 위에는 뭐가 걸리는 건가요? 선반 위에는 이제 조각상들이나 이제 인테리어 소품 그리고 양주 이런 아. 것들 이제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저기 커피 먹은 거 올려놓는 게 아니고. 아, 저거 아닙니다. 아, 네. 양주나 인테리어 소품 예쁘게 이렇게 들어간다. 뭐 물론 저도 이거 낙찰을 받고 제가 어떻게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잖아요. 이거 안 주면 큰일 난다. 꼭 내놔라. 막 네, 하셨잖아요. 그 확신을 가지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이거 검단 사거리 쪽에서 많이 놀아봐가지고 알고 있는데요. 아, 많이 놓으셨어요? 네, 여기가 유동인구도 워낙 많고 또 젊은 층들도 많이 이제 노는 그런 술집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이쪽에 노래타운 하면은 무조건 잘 될 거다 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이건 저 경쟁점 분석은 다 해보셨나요? 경쟁점은 이제 노래타운 저희가 독점입니다. 아, 노래타운 독점이세요? 네. 강한 자신감인가요? 아까 결혼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노셨나요? 젊었을 때? 아, 예, 가정에 또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끊도록 하고. 그러면 이 근처에서 노래타운을 하면 잘 될 거다. 검단 사거리가 구상권인데 네네. 신도시가 저쪽에 들어오잖아요. 네. 신도시가 들어오면 상권이 옮겨가지는 않을까요?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해도 일단 이쪽에서 상권들이 워낙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렇게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잠깐의 인터뷰 동안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센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면 어떤 모습일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 네네. 여기 매장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주방에서 음식이 퀄리티가 일단 너무 좋고요. 오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서비스가 엄청나게 아, 오셔야 보여드리겠다. 네. 오면은 특별 서비스 같은 건 저희 구독자님이다 그럼 뭐 서비스가 있을까요? 구독자라고 하시면은 저희 뭐 소주, 맥주, 뭐 음료수 뭐 마음껏 받아 드시면 됩니다. 아, 이거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죠? 저희 구독자님이라 그러시면 다른 서비스도 제공해 드린다니까 한번 오픈하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픈하죠? 저 24일 날 오픈입니다. 아, 촬영일이 11월 21일. 네. 3일 뒤에 오픈을 네, 하는구나. 11월 24일 날 오픈합니다. 아, 아직 공사 마무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 뭐가 있죠,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건 전기 작업 조금 끝나고 이제 네. 이제 청소. 청소하고 이제 좀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들. 네. 그런 거 하면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뭐 인테리어는 저도 여러 개 오픈을 해봤으니까 하면서 봤는데 항상 뭐 깔끔하게 잘 해주시니까 수익률이 훌륭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자비 이상의 수익을 남기시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현장에서 보고 오신 물건은 바로 이 물건입니다. 2021-13-192-001 사건의 공매 사건이었고요.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8층 802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감정가는 5억 2,300만 원에서 여러 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 2억 6,100만 원일 때 3억 2천만 원에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던 물건입니다. 현장에서 보셨듯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전용 평수가 약 90평 정도 되는 근린 상가가 되겠습니다. 상가는 배후 상권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사거리가 보이고요. 검단 사거리역에서 우측편으로 위치하고 있죠. 아까 이 위치였고 여기에서 제가 주로 쓰는 지적 편집도를 눌러 본다면 자, 상업지역이 검단 사거리역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고 주거지역 가운데 계란의 노른자처럼 상업지역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치한
동쪽 방향의 이쪽 상가들엔 유흥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배우 세대를 보기 위해서 마이프차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저희 상권에서 1차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걸어서 도보로 10분 정도 이동이 가능한 700m를 찍어 보니까요. 반경 700m 상권이 배우 세대가 10,000세대 정도 되는 준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차 상권 10,000세대 정도를 지나서 우측을 보니까 개발 계획이 계속 진행된 걸로 보이시죠? 이게 바로 검단 신도시입니다. 검단 신도시가 지금 입주가 완료했거나 앞으로 입주가 계속 진행될 물량들이 인구가 전체 15만에서 20만 정도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한 상권으로 바뀐다. 물론 저희가 위치한 곳은 구도심이기 때문에 구도심의 상업지역이라 신도시가 생기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많은 부분이 흡수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상권만으로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입지와 업종을 택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드뷰로 보니까 아까 이런 컨디션을 가진 건물이었죠. 굉장히 사용감이 있어 보여요. 노후된 맛도 보이고 싸기는 싸요. 전용 90평에 3억 2천이면 싸기는 쌉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낙찰을 못 받았을까요? 그건 바로 몇 가지 진입장벽이 있어서인데요. 첫 번째는 본 사건이 경매가 아닌 공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경매와 공매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도명령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되겠죠. 공매는 인도명령이 없기 때문에 인도소송을 해야 됩니다. 인도소송을 해서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럼 하면 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 자리에 빈 공실이 있었다. 저거를 3억 2천 주고 살래? 그러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매우 잘 샀다고 생각하는 건 본 입지 전용 90평에 유흥주점 허가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큰 제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토지와 건물을 받은 거지 영업허가권은 영업허가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 낙찰자가 그 부분을 강제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경매처럼 인도명령이 가능하다 그러면 인도명령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협상 기술로 뺏어올 수는 있어도 인도소송을 통해서 유흥주점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압박을 해서 가져오기는 쉽지 않다고 느끼실 거고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세우는 차별화의 방법은 출구 전략이 유흥주점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유흥주점을 못해도 이 상가를 살릴 수 있다는 출구 전략이 있기 때문에 허가권자와 협상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이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건물과 토지만 돌려주세요. 저는 영업에는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한 출구 전략을 가지고 저는 접근을 했고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을 협상의 카드로 삼아서 자연스럽게 영업 허가권을 저희가 양도양수 받을 수 있었고 양도양수 받은 영업 허가권을 활용해서 좋은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할 수 있었던 게 본 사례가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었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 사례가 맞는지 이번 건을 위해서 수익률 계산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제가 영상에 말미에 달아놓을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익률 계산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고 적용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됩니다. 제가 수익률 계산기를 만들었으니까 이익을 따질 거니까 지출과 수입만 알면 되는 거고요. 지출이 뭐가 있고 수입이 뭐가 있으니까 총 들어간 돈이 얼마야. 그런데 총 이 돈을 넣어서 돈이 얼마가 남아가 핵심이 되겠죠. 이거를 연수익률로 나타내주면 이게 성공한 투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낙찰 금액 3억 2천만 원, 취득세는 4.6% 적용을 했고요. 법무사 비용은 이 정도가 들어갔고요. 명도 비용은 미납관리비 더하기 명도에 관련된 협상 비용 뭐 이렇게 다 따져서 1억원을 양도양수 받고 이사 비용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비용이 저는 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명도 비용 600까지 합쳐서 저의 총 지출은 3억 4,100만 원인데 이 돈이 다 필요하진 않았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요.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금 350만 원 대입을 해주면 제가 실제 사용됐던 금액은 2억 9,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가 남는데도 중요하겠죠? 여기서 남는 것은 대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가 고스란히 남습니다. 임대료는 350만 원이었죠? 따라서 350만 원을 대입해서 대출을 하지 않은 순수한 수익률로 따져보니까
14.4%의 알짜 상가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여러분들 요즘 고금리 시대니까 6%, 7%대 상가가 돼야 거래가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4%에서 5%대 상가가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고금리 시대 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7% 상가의 2배가 넘는 수익률을 가진 상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외형과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보면서 좋았나? 안 좋았나? 갸우뚱하셨을 텐데 정확하게 보이죠? 매우 알짜 상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물건 많은 분들이 보고 그냥 지나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있으셨다 그래도 두려우셨을 거예요. 아, 저기 임차인이 그냥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영업 허가권이 중요한데 공매인데 이 사건을 어떻게 협상을 풀어가야 되지? 이런 진입장벽들을 여러분들이 본 채널을 통해서 배우셨던 걸 하나하나 적용해 보신다면은 여러분들만의 출구 전략이 생기시게 될 거고 저처럼 고수익의 물건으로 만들 수 있다가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면서 모두들 현재 시점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역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기회가 널려 있어요. 수익이 될 만한 상가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점에서 살 수 있는 토지나 아파트도 많이 있어요. 고차원 경매는 여러분들 개인 역량에 따른 출구 전략이라고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실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고 이 시기에 누군가는 망설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더 많은 수익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상가 수익률 이게 과연 좋은 물건이야 안 좋은 물건이야를 따질 때는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셔야 되는데 수익률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이 수익률 계산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엑셀 작업 간단한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활용하기가 좋고 이 엑셀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게 좋은 물건 안 좋은 물건 출구 전략에 따라서 수익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얼마에 매도해야 수익률이 얼마가 되고 아니면 월세를 임대료를 어떻게 맞춰야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대출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적용하려면 수익률 계산기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엑셀로 간단한 수익률 계산기 만들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구입하고 수익률을 계산하자고 하는 거니까 우선은 상가의 매입 비용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야 될 거고 또 내 돈이 들어갔는지 대출과 다른 부분으로 돈을 끌어왔는지 그 부분이 수입으로 잡힐 거고요. 진짜 남는 순이익은 월세 받은 거에서 이자가 나가서 얼마가 내 총 순이익이 되느냐 그럼 이 순이익이 투자금 대비해서 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시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출 항목입니다. 자, 지출 항목에서는 처음에 잡아줄 게 우리 돈 나간 게 뭐가 있죠? 그렇죠. 낙찰 금액이 있죠. 자, 우선 가장 크게 나가는 우리가 낙찰받은 금액. 저는 5억 2천만 원짜리를 3억 2천에 낙찰받았으니까 3억 2천만 원을 쳐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숫자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낙찰 금액 3억 2천만 원 이렇게 써주도록 하고 또 낙찰을 받았으니까 저희가 세금을 내야겠죠? 취득세가 들어갈 겁니다. 취득세는 근린 상가기 때문에 4.6%가 일반적이죠. 4.6% 기준에서 넣어볼게요. 낙찰 금액 곱하기 4.6% 이렇게 제가 엑셀을 굉장히 잘하지만 여러분들 알아보기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금액 곱하기 4.6% 이렇게 누르니까 이 정도 나가게 되겠네요. 또 굳이 비용을 더 잡는다면은 취득세를 내가 내기 위해서 등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법무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도 제 지출 금액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낙찰 금액 곱하기 0.3% 정도 요 정도 잡으면 뭐 내외로 비용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뭐 저렴하게 하면 0.2% 정도, 많게 하면 0.4% 정도 나가니까 이 정도를 비용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법무사 비용은 이 정도가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경매로 받았으니까 명도 비용 및 그 다음에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통틀어서 명도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해볼게요. 저는 이 물건을 받으면서 명도 비용으로 미납관리비에 대한 정리 그리고 허가권에 대해서 매입해 오면서 600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600만 원의 비용을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본 부동산 목적물을 낙찰받고 들어간 모든 비용이 다 총망라돼서 정리된 거예요. 이 비용을 합계를 내볼게요. 합계는 낙찰금액, 취득세, 법무비용, 명도비용 이걸 다 더하겠습니다. 자, 더하니까
3억 4,168만 원이 되죠. 자, 이 자체는 우리가 지출 항목이 되겠고, 자, 지출에 대해서 3억 4,100만 원은 지출의 소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선 하나 만들어 놓고요. 지출이 있었는데 3억 4,168만 원을 제가 돈이 다 들어갔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이 들어왔죠. 그러면 보증금 받은 5천만 원은 제 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대출을 했다 치면 대출 금액, 제가 지금 계산하는 건 들어간 현금을 계산하는 거니까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대출 금액에서 현금에서 빠지겠죠.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 금액도 제 수입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 항목은 제가 수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대출 금액은 받지 않았으니까 0원으로 하고요. 0원에서 합계를 내서 요 두 개에 대해서 합계를 내면 총 5천만 원의 수입이 있었죠. 그럼 이거는 수입의 소개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총 들어간 비용은 얼마죠? 총 필요 금액은 지출 소개 빼기 수입 소개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저는 2억 9,168만 원의 현금이 들어갔다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용했던 비용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으니까 수익률을 나타내려면 수익이 얼만데 너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를 알아야겠죠. 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임대료가 제 수입이 돼요. 제가 5천만 원에 350에 계약했으니까 350 공 4개 350만 원의 임대료가 책정이 됐죠. 우리가 대출을 했다 치면은 대출에서는 임대료가 다 제 돈이 아니죠. 대출을 만약 했다는 가정하에서는 임대료에서 대출 이자를 빼야 제 순수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출 이자를 기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월 순수익은 임대료 빼기 대출이자. 어렵지 않으시죠? 있는 그대로 표시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눌러보니까 월 순수익은 3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아래 수익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연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니까 수입 나누기 지출이 수익률이니까 월 순수익인데 저희가 수익률로 표시한 건 뭐라고요? 연이에요. 그러면 월 순수익 곱하기 1년이 몇 개월? 12개월.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를 곱한 숫자를 뭘로 나눠야 된다고요? 제가 투자된 비용. 투자된 비용이 뭘까요? 여기 표시된 총 필요 금액이 되겠죠? 투자금으로 나눠주면 0으로 표시되는데 엑셀 시트니까 이걸 퍼센트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퍼센트 상단에 있죠? 이걸 누르시면 14%가 나오는 거예요. 좀 더 한번 세밀하게 볼까요? 자, 셀 서식에 들어가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 수익률은 소중하니까 소수점을 세밀하게 나타내면 저는 이번 투자로 인해서 일반적 대출이 없이 14.4%의 수익률을 가진 상가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 대출을 하는 게 좋아 안 좋아 했을 때는 여기에서 숫자를 건드려 보면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든 시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총 필요 금액이니까 총 필요 금액을 두껍게 한번 칠해 주겠습니다. 강조를 해볼게요. 총 얼마의 돈이 필요한데 2억 9,100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2억 9,100만 원이 없어요. 이런 상가를 살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은행에서 대출하면 되죠. 은행에서 대출을 하니까 대출 금액을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대출 금액은 이게 감정가가 5억 2천만 원이었고 낙찰 금액이 3억 2천만 원이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감정가의 70%나 5억 2천만 원의 70%나 낙찰가의 80% 중에 적은 금액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데 3억 2천의 80%가 적을 걸로 추정되니까 대출 금액은 3억 2천 곱하기 8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출이 2억 5천6백만 원까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자, 대출을 2억 5천6백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들어간 비용이 아까 2억 5천6백만 원이 없던 비용에서 3억 5천6백만 원에서 대출금을 넣게 되니까 3,568만 원으로 확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80%의 대출했기 때문에 저는 3,568만 원의 현금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익률은 어떻게 변할까 봤더니 117%가 됐는데 이상해요. 왜 이상하죠? 그렇죠. 대출을 했으니까 대출에 대한 월 이자를 납입해야 제 순수익이 되겠죠. 여기 월 순수익이 350이 아니죠. 대출했으니까 이자를 내야죠. 그럼 대출이자는 얼마나 나올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대출이자는 2억 5,600만 원 곱하기 요즘 금리 몇 프로 잡아볼까요? 6%라고 한번 해볼까요? 6%.
자, 대출이자가 6%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연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월 납부 이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누기 12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주시면 350만 원 임대료를 받았을 때 2억 5,6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는 128만 원을 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게 되면 350 월세를 받아서 128만 원 이자를 내니까 월 순수익은 222만 원이 되더라. 그러면 연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저희가 여기 시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공식이 보이시죠? 그렇죠. 월 순수익 222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들어간 돈이 얼마라고요? 3,568만 원 계산이 되니까 연수익률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74.66%로 바뀌었죠. 아까 우리가 대출을 안 했을 때 우리의 투자 수익률은 14%대였어요. 그런데 대출을 2억 5,600만 원 하고 연 이자를 6% 내고 나니까 연 수익률이 급증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투자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쓰던 대출이자 3%에 대비하면 요즘 6%가 너무 높으니까 나는 대출 안 쓸 거야. 대출이 무서워. 라고 생각하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는 거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대출이 없이 14% 정도 수익률이 나던 물건은 14% 이하의 금리라면 대출을 많이 쓸수록 수익률이 급증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투자했던 물건은 대출 없이 14%, 대출을 하면은 74%인 엄청나게 알짜 물건이라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상가나 토지, 일반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단순하게 내 머릿속으로 내가 얼마 필요하지? 대출은 얼마나 해야 현명하지? 하지 마시고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몇 번 제가 하던 걸 그대로 하시다 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는 난이도의 시트니까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비용들을 조절하면서 여러분들 출구 전략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5천만 원 보증금에 임대료 350으로 돼 있는데 이쪽에서 제안을 합니다. 보증금을 3천으로 낮춰주는 대신에 임대료를 380으로 높일게요 했다 치면 보증금 3천, 임대료 380. 그러면 내 연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54%. 그러면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연수익률이 높아지는 방법으로 나의 출구 전략을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투자 생활 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